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깨고 내려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붙였지만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9만 달러 근처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번 반등이 진짜 반등, 그러니까 찐반인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크로 시나리오가 개선되었기 때문, 이 한 문장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시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10% 정도 빠지면서 반등 한번 나올 때도 됐으니까 타이밍 맞춰 호재가 나온 느낌이고요. 어제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차기 연준 의장이 확실시되는 인물이죠. 월러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동시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4%까지 상승하며 나스닥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별거 없죠. 연준이사 중 한 사람의 발언으로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호재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만약 연준이사에 준하는 인사가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한다면 언제든 지어질 수 있는 호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프레질한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번 반등이 찐반인 거냐? 저는 아직까지는 이대로 추세 전환 랠리가 시작해 정고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반등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번 반등이 적어도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법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어제자 반등에서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폭락 이후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지난 8개월간 있었던 거래량 규모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이고요.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즉, 그간 시장을 떠나고 관망하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락이 제법 발생했을 때 저점 매수, 속칭 핫다라고 하죠. 핫다를 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닥 지지하는 척하면서 리테스트 후에 하락하는 전형적인 휩소형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는 이어지지만 점점 더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빼는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 또한 터지게 되면 바닥 구간을 의식하고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 중에 기본 매매법이자 이번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매력적인 자리였던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스캘퍼든 단타 트레이더든 스윙 트레이더든 공통적으로 포지션을 오픈하기 정말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도 최근 들어 가장 크게 터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OI, 미결제 약정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총량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자금 규모와 참여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OI,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을 보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전보다 강한 베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80K 하락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시간대를 기점으로 OI가 폭발적으로 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 경우에는 당연히도 그 방향성은 롱이 우세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꾸준히 추적하고 있는 고인물 고래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이 7만 달러를 넘어 저항 구간에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롱 물량이 꺾이기 시작하면 고래들이 매집을 끝냈다는 거고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차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꺾이는 시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분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라벨링하고 추적 관찰하고 있는 고래 지갑에서도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10월 10일 폭락 사태 30분 전에 숏포지션을 오픈한 내부자 고래가 바로 어제 1000만 달러를 신규 입금한 후 바로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구축해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 하이퍼 리퀴드를 통해 확인되었고요. 이 고래는 단 30분 만에 45만 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고래는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최소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지션 변동 생길 때마다 텔레그램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80K가 극점이었는지는 확단할 수 없지만 이미 많은 고래들이 꽤나 큰 베팅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고요. 혹자는 70K, 60K 후반을 보러 갈 것이다. 추가 하락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기관들의 현물 ETF 참여 때문입니다. 지난 21년 시즌을 볼까요? 비트가 68K에서 15K까지 무려 77%를 내리빼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FTX 거래소 파산까지 사실상 모든 이들이 비트코인의 영원한 시즌 종료를 예상했을 만큼 암울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었죠.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시장에 큰 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런 폭락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의 IBIT는 ETF 출시 최단 기간 내에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상품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레리 핑크 이 사람이 방송사 돌아다니면서 ETF 홍보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는 데서 이미 끝났죠. 비트코인이 일정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처럼 반에 반토막 나는 걸 기관들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ETF 동향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시즌 종료고 폭락만 남아있다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겠죠. ETF가 단기 트레이딩 상품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반등이 최소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냐? 저는 단기적으로 이 주황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89K까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 랠리는 일봉 볼린저 밴드 중단선인 95K 근처를 단기 목표 구간을 삼고 해당 구간 기준 5분할하여 분할로 익절 날릴 생각입니다. 익절하는 이유는 하락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터는 거고요. 여전히 현금은 절반 이상 보유 중이며 하락에 추가 매수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3일봉 기준 지난 3년간 발생했던 하락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이번에 발생한 것을 RSI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추가 하락 시 현금 비중 20%를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 포지션에 진입하는 공격적인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83K를 시작으로 분할로 기계적으로 매수받을 생각이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요청하신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크랑 고트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었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속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봉크 물려있는 입장에서 하락은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 정리를 하더라도 반등을 먹고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리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크는 바닥 가격대가 명확하죠. 여기 무려 5번 지지가 나온 가격대인 만큼 봉크를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주시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은 최소 이 추세선까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밈코인인 만큼 반등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로 여기까지는 갈 거니까요. 제가 보는 이 상승뷰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반등은 먹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런 데서 쥐어짜도 더 이상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휩소는 잠깐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 그냥 다 먹여줬는데 반등 하나 없이 지하실 간다? 세력들도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고트도 이 하락분에 대한 기본적인 반등, 그러니까 382 반등인 11578까지의 반등은 먹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오넷입니다. 어째 알트들 차트가 다 똑같죠. 알트 쪽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이오넷도 엔비디아랑 AI 버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것이 컨펌된 내러티브 속에 반등 나올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절하거나 하시기엔 너무 아쉽다는 판단이고요. 그 대략적인 시기는 이 추세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던 이 추세선과 만나는 시기, 아이오넷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만 했는데 이 최소 되돌림도 못 먹고 정리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선택일 것 같네요. 솔직히 현재 구간 추가 매수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의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력이 크게 없으시겠죠.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매수받고 싶긴 한데 도저히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운영을 준비하면서 공유드리려고 했던 현 시점 주목하고 있는 알트들 리스트와 알트 티어표 리스트, 업비트 전체 알트코인 리스트 정리한 파일들 모두 텔방에 공유해 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공유드린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 방에는 50%, 무료 방에서는 2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바로 어제 아스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알트들 찾을 때마다 텔레그램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